왕정시대에는 냉정히 얘기하면 왕과 신하 사이에 평등적 대화는 없다고 봐야 한다. 왕정시대는 야생의 정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나 이리떼들이 집단과 다를 것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왕에게 아니올시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서 그런 일은 가능했습니다. 하이에나 패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든 옛날 왕정 정치의 본질은 폭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하던 옛날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인권을 얘기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예술한 청년입니다. 부처나 공자나 맹자 등 덕치를 얘기하고 불국 정토를 세우는 사성제 8정도의 교육을 행하였는데 이에 반해 현실 권력에 그대로 박치기 하고 들어간 지도자는 청년 예수가 유일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예수는 희성의 로마와 그 밑에 식민지 정치를 하던 빌라도 총독 체제를 직접적으로 경연해 일종의 반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예수도 정치적 반란으로 물릴까봐 여러 주의를 하는 것이 성서에도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하늘나라엔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 즉 인중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인이라고 의식화 교육을 행했던 것들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위험천만한 사상이었음을 분명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엔 너와 나의 차별이 없고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모두 다 동등한 스크라치, 골프 치면서 핸디캡이 없이 모두 동등하게 칠 때 하는 말입니다. 다 해버리니 이 말은 로마 황제나 유대민이나 다 똑같으니 내게 명령하지 말라고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얘기가 당연하게 들리기까지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다 퍼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왕정 국가나 독재정 국가들에선 안 통하고 있으니 이제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한다는 논지가 선 것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 도구로 여기는 풍토는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정신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뇌제는 확연히 반예수 정신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장과 비서의 관계도 개인의 몸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못한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들이 많아 논란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이 돈의 이유가 됐든 권력의 이유가 됐든 높은 사람에게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부모들이 당장 때려치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옛날과 많은 점에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은 사회 곳곳에 작동되고 있습니다. 술집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도 상호 화해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장 노동자로 제3세계 빈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일하는지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많고 난민을 실은 배가 전복되어 대량 살인이 저질러지는 일도 아직 많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중국 인권 문제도 그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까요? 빈부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없애고 서로가 선을 지키면서 건방안 떠는 사회가 언제쯤 오게 될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대개 차별은 권력자들이 행하게 되는데, 이때 권력이란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종교 권력, 교육 권력 등 여럿이 있다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에서도 교수들과 조교 사이에 얼마나 큰 차별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사이에 엄청난 계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일입니다. 종교로 가봐도 사제들 사이에도 주인과 종과 같은 계급차가 있으며, 스포츠로 가도 프로와 아마 사이에 감히 넘볼 수 없는 대우의 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는 어느 사이에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의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격권을 무시하거나 모욕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프로야구 스타라고 해서 라커룸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막말까지 해도 되는 법은 없으며, 돈을 수억씩 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차 운전기사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새로운 모럴과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풍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서나 고용인을 두더라도 하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아주 섬세한 데까지 새로운 생활 규칙을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다른 팀에 지고 왔다고 단체로 붙어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주라고 해서 직원들을 자기 집 공사장에 투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자기 세수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하며, 남을 시킬 경우에는 합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마냥 무시하는 체제가 왕정 체제이고 독재정 체제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신하들을 부리먹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체제가 왕정이고 독재정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로 성적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며, 사람을 이용 가치로만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며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전쟁도 수시로 일으켰다고 봐야 합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왕정 체제는 확실히 야만의 체제였음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왕정 체제를 끝내고 모든 이가 한 표씩 행사해서 새로운 권력을 세우는 민주정은 누가 뭐래도 과거에 비해선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 더 발전한 시스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최고로 우수한 왕정도 최고로 못하는 민주정보다 더 좋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해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가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독재정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색이 학자이고 승려 사제이고
사회 지도층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독재정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독재정의 인권 탄압 실태는 눈 감아 버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배운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밤마다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나라는 이미 꼴새 같은 것입니다. 탈출하는 국민들을 다시 붙잡아 수용소에 가두는 파렴치한 권력들은 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런 나라 지도자들은 스스로 할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권을 최고로 존중하는 체제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아니하는 권리 등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왕정, 독재정과 맞서 싸운 끝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진정한 각성이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